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세계 증시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린이들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종목에는 집중을 잘하는데 외부 이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고 하잖아요. 그 지구촌의 그 큰 흐름, 우리나라 경제의 큰 흐름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죠. 큰 흐름을 모르게 되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상황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태풍의 눈 한가운데 주변은 생지옥인데 혼자 평온하게 태풍과 함께 멀리 가다가 태풍이 끝나면 추락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았던 종목이라도 그 시대의 흐름 또는 정부 정책의 흐름에 역행을 하게 되면 그 종목을 빨리 버리고 그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거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해야 하겠죠. 자, 참고로 조선주가 옛날에 우리나라 대장주 중에 하나였어요. 한번 삼성중공업을 한번 참고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이제 월봉입니다. 월봉. 이 봉우리 하나가 한 달이라는 말입니다. 월봉. 자, 2006년, 2007년 한번 보죠. 2007년 보면은 4만 원을 넘어갔어요. 여기에 2004년부터 해가지고 급격히 올랐죠. 2004년에 한번 4천 원대 하던 그 주가가 10배가 올랐습니다. 1년, 2년, 3년 사이에 10배가 올랐는데 등락폭도 컸죠. 4만 원인 게 15,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뭐 3만 원을 갔다가 하다가 2014년부터 내리막을 걸으면서 그 중국 쪽도 조선이 많이 발달하면서 그 저가 수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간에 저희들이 그 조선 쪽에 그 오다 수주를 많이 중국 쪽에 뺏긴 경향이 있었어요. 자, 이 큰 회사가 이 좋은 종목이 지금 현재 그 6천 원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2020년 이때는 3천 원 밑으로까지 내려갔었네요. 자, 여기 코로나 그 한참 그 떨어졌을 때는 최저점이 2,898원까지 이 4만 원 했더니 삼성 계열사가 이렇게 3천 원까지 내려간다는 거는 상상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지만 그 현실이 이렇다는 거죠. 현실이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 시대 흐름을 항상 잘 봐야 된다. 자, 이런데 주의를 하시고요. 자, 여기에 6개의 차트를 올려놨습니다. 자, 제일 왼쪽 상단이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 그 옆에가 그 나스닥, 미국 나스닥 지수고요. 그 옆에가 그 유럽의 대표인 그 독일 닥스 지수, 자, 아래 왼쪽이 상하이 종합지수, 그 아래 가운데가 그 홍콩 항생지수, 그 다음에 그 아래 오른쪽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요즘 러시아가 이슈다 보니까 러시아 지수를 올려놔 봤어요. 자, 긴 기간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한 4년 이상의 기간을. 자, 우리나라 지수부터 보면은 뭐 2200선에서 움직이던 지수가 코로나를 맞고 나서부터 순식간에 3000을 넘겼죠. 자, 2000 넘는데도 한참의 세월이 걸렸는데 2000에서 3000까지를 이렇게 순식간에 갔다는 거죠. 결국 그 유동성 장세죠. 돈이 많이 풀리면서. 자, 미국도 나스닥도 엄청나죠. 뭐 7천, 뭐 4, 500, 8천 이렇게 하던 게 뭐 더블 갔죠. 16,000까지 갔으니까 더블.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독일은 뭐 한국이라든가 미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이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할 때 뭐 상승은 많이 했지만 그렇게 아주 폭발적은 아니네요. 더블 뭐 그렇지는 않네요. 자, 상하이도 보면은 상하이는 이전에 여기 보면은 2018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았죠. 3,500 넘어가고 뭐 4,000 이 차트를 더 당기면은 그 뭐 4,000 위에서 한참 높은 그런 지수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쭉 그 거품이 무너지면서 그 2,50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좀 올라가서 횡보를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자금이 많이 풀리면서 또 상승을 했죠. 자, 중국은 코로나 발생한 2020년 그 3월 이후에 그 해 하반기 때 급격히 올라가지고 그 후로는 비교적 좀 횡보를 했네요. 박스권을 형성을 했네요. 자, 홍콩 항생 지수를 보면은 홍콩은 2021년부터 내려갔네요. 코로나 이후에 같이 상승을 했다가 자, 한국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 유럽보다 훨씬 빨리 2021년부터 쭉 하락해서 지금 뭐 거의 코로나 발생했을 그 무렵까지 내려갔네요. 자, 여기는 뭐 역시 잘들 아시겠죠? 왜 이렇게 됐나 하면은 역시 그 중국이 홍콩에 그 자꾸 개입을 하면서 자치권을 자꾸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자본시장이 급격하게 약화됐죠. 자, 러시아 한번 보죠. 러시아도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전과 비교해서 그렇게 많이 상승되진 않았지만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코로나 이후까지 이후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이날 하루에 자, 요 날이 그 폭락한 날이지만 그 폭락한 날 하루에 거의 40% 정도가 내려갔으니까요. 그러면은 고점 기준으로 반토막이 나버렸죠. 자, 여기 1900 뭐 이렇게 됐는데 1900에서 600까지 갔으니까 반토막도 더 나버렸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뭐 조금 양봉을 내긴 냈지만 역시 그 전날 음봉의 그 반 정도 선에서 그 중간선에서 멈추는 이러한 사태죠. 참 러시아 국민들은 참 황당하고 괴롭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급격한 상승이 있기는 했지만 물론 그 수출도 많이 살아나고요. 저희들 그 같은 경우도 뭐 이 반도체 실적도 좋았고 그 뭐 전자 쪽의 실적들도 좋았죠. 그다음 의료기기 쪽도 여러 가지 뭐 진단키트 등등 우리나라도 그쪽에는 그 굉장한 실적이 좋았죠. 그렇지만서도 그 서민 경제는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 차트로 볼 때는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성장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그 체감 그 효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마다 기업마다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좀 그런 개념에서 한번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2100, 2200에서 뭐 3000까지 갔으니 다시 한 2500까지 와도 2400까지 와도 뭐 단순한 생각으로는 그래도 뭐 한 2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엄청 떨어졌다 그렇게 하겠지만 이전에 한 2, 3년 전에 비교하면은 엄청 떨어진 게 아니고 엄청 오른 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뭐 지금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참고로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유럽 다들 마찬가지죠. 뭐 러시아 같은 경우, 홍콩 같은 경우를 제하면은 중국도 사실 중국에서는 중국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침체됐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길게 놓고 봤을 때는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뭐 빠졌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고점에서 보통 개미들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참 굉장히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좀 괴롭겠죠. 자, 이러한 큰 틀을 한번 보고서 우리가 마음의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차트상으로는 그렇고 그러면은 저희들 그 들리는 뉴스, 그 외부적 환경이 어떻게 변하냐 뉴스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이죠. 그 미국은 뭐 지금 테이퍼링을 하고 있고 또 테이퍼링이 끝나면은 이자율을 올려서
유동성 자체를 또 줄인다고 그러거든요. 테이퍼링은 돈을 줄이는 게 아니고 풀던 돈을 푸는 속도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니까 있는 돈을 회수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유동성 회수, 이자율 상승, 뭐 재정, 긴축 재정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는 자금을 시중에 있는 자금을 다시 끌어들이겠다는 거거든요. 시중에 돈이 적게 만들게.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시중에 돈이 많으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은 서민들이 또 힘들어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금을 회수하겠다 그런 말까지 하죠. 그럼 단순하게 그거로 볼 때는 미국이 다시 이렇게 상승하기는 힘들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기는 힘들다. 단기, 중기적으로는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후에 봐야 알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당장 예측할 수 있는 눈앞의 상황은 희망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미국이요. 자, 중국은 어떠냐? 뭐 중국은 또 상황이 조금 달라요. 중국은 코로나 발생 이후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썼거든요. 중국 내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어느 지역에 생기게 되면 그 지역을 바로바로 봉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동이 굉장히 제약이 됐죠. 더군다나 그 외국하고의 그 왕래는 더 힘들었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비행기 편이 뭐 북경 서울이라든가 상해 서울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일주일에 한 편 정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매일 있지가 않고. 예전에 뭐 하루에 뭐 네다섯 편씩 있던 비행기 편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편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동계올림픽이 끝나면서 조금 이제 완화하려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 민간 항공사에서도 내년부터는 비행편을 정상화시키겠다. 그러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작년에 또 중국은 그 황다 사태 등으로 좀 많이 괴로워했죠. 그래서 좀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뭐 이러한 얘기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중국 쪽의 그 이 영향은 좀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뭐 그렇게 한번 볼 수가 있죠. 환경은 중국의 외부 환경은 나쁘다기보다는 물론 나쁘죠. 전체적으로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제 하늘길을 열려는 계획이 있고 이제 자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계획이 있다. 괜찮은 편이다. 자, 요즘 홍콩은 좀 예전같이 주목을 안 해도 되겠죠. 홍콩의 여건 자체가 예전 같지가 않으니까요. 자, 뭐 러시아도 사실 뭐 저희들이 뭐 볼 필요는 없죠. 평소에 관심을 갖는 데는 아니니까 단지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한번 띄워본 겁니다. 제가요. 뭐 전쟁을 일으킨 대가로 거기에 일반 국민들은 경제 활동을 하는 국민들은 엄청난 그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그 내용이 이 차트에 담겨 있죠.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같은 유럽이다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 또 독일의 가장 큰 유럽의 가장 큰 형님이 독일이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로 또 빠진 영향도 있죠. 그렇지만 독일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그 지난 목요일 날 폭락을 아주 개파락을 했죠. 개파락을 했는데 자, 그 다음 날 다시 그래도 비교적 큰 양봉을 이루면서 그 지난 그 화요일의 저점은 넘어서는 양봉을 하고 개파락도 거의 메꿨죠. 자, 그러면 오늘 저녁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는데 오늘 뭐 낮에 보면은 그 독일이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그 선물 움직임들이 그렇게 과히 좋지가 않았어요. 오늘 뭐 양봉이 안 나고 음봉 내지는 양봉이 나더라도 그 전날의 고점보다는 낮은 상태에 뭐 양봉이 생기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은 해봅니다. 내일 아침 되면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한번 봐보죠.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해외 증시를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예측해 보려고 살펴본 거죠. 자, 중요한 거는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걸 머릿속에 두시고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증시가 미국이니까 미국 나스닥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과연 우리나라도 그렇게 좋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여기서 12월 달부터 역배열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3천을 깨고, 자, 작년 8월에 3천 올라갔다가 8월 중순경에 여기에 200일 이평선에 걸렸다 다시 올라가다가 이미 여기에 20일 이평선이 우하향하는 형태로 바뀌었죠. 자, 상승하다가 내려가는 척하다 오르가는 척하다 여기서 뭐 횡보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 고개를 좀 떨구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랬는데 여기서 다시 힘을 받지 못하고 또 120일 이평선을 저항으로 받으면서 또 내려오다가 결국 여기에 200일 이평선을 뚫고 내려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시점에서 작년 한 10월 시점이죠. 조금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그 미국에서도 그 테이퍼링을 한다, 뭐 내년에는 이자율을 올린다, 인플레이션이 어떻다, 이미 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언제 할지에 대한 말이 없었지. 그렇지만 너무 올해 너무 빨리 1월이 시작되자마자 그냥 하락을 해서 좀 충격이긴 하지만 이미 현명한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주식 비중을 많이 줄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2,900 보통 뭐 3,000선까지 왔다가 올라가다 하는 게 2,900까지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잖아 내려오고 이미 모습을 하락할 수 있는 그 조짐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차트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돼 있다. 그냥 음봉 양봉 오르고 내리고 그냥 이동평균선 이렇게 있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모양의 차트가 형성이 돼 있으면은 과연 이 세력들의 어떠한 심리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가, 왜 이러한 모양이 생겼는가를 저희들이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그리고 뉴스를 취합하면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세력들은 다시 내렸다가 또 다시 올리는 척을 하다가 또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쉽게 그 눈치채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개인들이 당하는 건데 그래서 더욱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약간 횡보를 하죠. 한 2달, 10월, 11월 횡보를 하면서 기대감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횡보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장이 강하니까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주는 거거든요. 뭐 충분히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렇게 누가 논평을 한다고 해도 그게 잘못된 그 논평이라고 볼 수가 없죠. 여기서 충분히 횡보를 하다가 그래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다시 올라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격도 하잖아요. 이격이 벌어진 거죠. 20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에 비해서 그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이 이격도를 벌려놨기 때문에 회귀하려는 이 힘센 뭐 간단히 생각하면 이 긴 이평선, 200일 이평선이 뭐 태양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 지구라든가 뭐 빨간 거는 지구고 뭐 이 5일 이평선은 뭐 달이라 그러면은 자꾸 그 큰 힘에 이끌려 가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너무 이 200일 이평선이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이격도를 줄이지 못하고 떨어진 것인데 그 잡아대는 힘이 약하다는 얘기가 결국 미국이 테이퍼링, 그 유동성 회수 뭐 이러한 게 그러한 이격도를 좁히는 그러한 힘을 약화시킨 거죠. 자, 그러다가 1월 들면서 정말 1월 1일부터 아주 1월 1일이 아니죠. 1월 3일부터 그냥 음봉을 내기 시작하면서 쭉쭉쭉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 일봉상으로 볼 때는 흔히들 그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 모든 게 다 하방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죠. 떨어지는 칼날이 어디까지 갈지 뭐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게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 자, 요렇게 한번 그 어디서 밀집 힘들이 있었느냐를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그려보면은 그래도 보통
그 상승하기 전에 고점이 그 지지선을 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이전에 2018년도에 그 최고점과 여기에 그 1월 27일 날에 그 최저점과 맞닿기 때문에, 그 심리 자체가 여기에서 이 사람 내가 여기를 뚫고 올라가 가지고 이 화랑새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는 이제 그 당시의 심리와 같다. 다시 이제 이 화랑을 죽일 만큼 죽였다. 다시 올려보겠다라는 심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렇지 않고, 요거는 너무 좀 그래. 그거보다는 그래도 뭐 내가 그 사이에 먹은 게 있으니까 좀 더 이익 실현을 해야지. 그렇게 되면은 요까지도 내릴 수가 2,400이죠. 좀 과하죠. 뭐 과하긴 한데 하나의 지금 뭐 과정을 설명하고 저희들이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니까요. 저 사람 뭐 2,400까지 간다고 참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도 뭐 가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2,400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매집세가 여기에 있고 여기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요 상승한 사람들이 그냥 다시 뭐 여기까지 내려도 뭐 별로 손해본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보니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긴장은 하고 있어라는 거죠. 다행히 뭐 오늘부로 이렇게 고개를 들까 말까 하는 이러한 모습을 취하기는 했네요. 21일 평선이. 자, 그러면은 주봉으로 한번 놓고 보면은 자, 주봉은 이 120주 이평선에서 이 지지를 받고 있다. 진짜 희망적인 거죠. 이 120선 2년 넘는 기간이 그 평균값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00일 이평선이 지지가 될 경우는 자, 2470 뭐 이렇게까지도 갈 수가 있다. 뭐 최악의 경우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최악의 경우. 그렇지만서 워낙 유동성으로 올려놓은 장세고 해서 그렇게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의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면서 자꾸 상상을 하고, 어제 뭐 일진 머티리얼이라든가 그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그 주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진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조심을 하고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한 번에 그냥 왕창 그 진입을 해서 다 사는 게 아니고 자금을 나눠 가지고 혹시 어떨지 모르니까, 내려갈지 모르니까, 다행히 돌려서 올려준다면 다행이지만 다시 이렇게 200일 이평선까지 200주 이평선까지 내려갈지도 모르니까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그 위험을 줄이는 그 투자 방법이다. 항상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하겠다고 해야지 따블 따따블을 먹겠다, 대박을 내겠다 이러다 보면은 욕심이 과하게 돼서 마음이 흐려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무리한 수를 두게 돼 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죠. 항상 마음을 비우시고 손해 안 보는 투자, 항상 단계적으로 하는 투자, 이러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걸로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자,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의문사항 또는 건의사항 아니면 평가사항이 있으시면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녹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